오늘은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작년에 1년 내내 하락장에서도 더욱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안전하고 시장 전체에 이 산업 섹터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수없이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투자는 결국에는 손실을 볼 확률이 아주 크지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꾸준히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 주식 투자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달 9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소식에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된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정부 폐쇄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짓눌리면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하원의회 공화당 리더들은 이날 단기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다음 달부터 정부 폐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0.47% 하락했습니다. 또 대형주죠. S&P 500지수 0.27% 하락 4288입니다. 기술주 위주 나스닥 지수 0.14% 오른 13219.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0.39% 3434입니다. 9월 이달 한 달 마무리했습니다. 이달 한 달 보면 S&P 500 지수 5% 하락, 나스닥 종합지수 5.7%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6% 하락으로 올해 들어서 정말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2023년 앞으로 4분기 3달 남았죠? 10, 11, 12월. 앞으로 3달이 남아있지만 역사적으로도 1년 중 가장 수익률이 낮은 9월을 올해도 어김없이 맞추는 듯합니다. 주요 종목 보면 테슬라가 1.56%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0.95%. 웬만한 이 7종목들 중에 다 상승했는데 두 종목 메타 1.23% 하락, 또 구글 알파벳 1.1%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물가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8월 PCE 가격지수 전월보다 0.4% 오르고 전년 대비로는 3.5% 상승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7월 수치인 전월 대비 0.2% 상승과 전년 대비 3.4% 상승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월가 전망치 0.2%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근원 PCE 가격지수는 기조적 물가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9% 오르면서 2020년 11월 이후 지금은 거의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월 상승폭 4.3%보다도 감소했습니다. 근원 물가가 이렇게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점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시는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어요. 의회에서 내년 예산안 승인과 관련해서 제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입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가능성은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내달 1일 그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서 연방정부는 예상 집행 중단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습니다. 상원이 마련한 임시 예산안도 하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셧다운 공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판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AP통신 등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하게 됩니다. 앞서 무디스는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CNBC는 미 정부 셧다운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셧다운이 반드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전 기록으로 보면 셧다운은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에 따르면 시장 수익률 지표 S&P 500 지수는 1995년 이후 셧다운 기간 동안 평균 3.2%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사례 2018년 12월에 시작해서 2019년 1월까지 5주간 이어진 이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22거래일 동안에 10.43%나 폭등을 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 조사에서는 셧다운 기간에는 매번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 셧다운 기간에는 5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가 1.36% 올랐고 또 1995년 12월부터 96년 1월까지 지속된 셧다운 때에는 14거래일 동안 0.16% 상승을 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주노 역시 경제적 충격은 대개 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스티븐 주노는 이 때문에 셧다운은 시장 기능에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전과 다른 점은 지금 FOMC의 통화 긴축이 문제입니다. 셧다운 기간에는 대개 연준이 시장 불안을 감안을 해서 통화 완화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일방적이에요. 시장을 다독인다든지.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상당히 물가 상승 상당히 높죠. 연준 통화 정책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봅니다.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과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WTI 가격은 이날 하락에도 9월 월간 기준으로는 8.5%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만, 이제 3분기 끝났죠? 3분기에만 28.5% 아주 폭등을 하다시피 하면서 2022년 1분기 이후 분기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 보면 물가지표 이후 4.51%까지 하락을 했는데 마감 시점에는 다시 전날과 비슷한 4.58%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전날과 비슷한 5.05%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금리가 고점에 이르렀거나 혹은 고점 근처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5.7%를 보고 있습니다. 거의 동결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 지수 VIX 공포지수는 1.04% 오른 17.5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